네, 네, 안녕하세요. 오늘 핀 시리즈 45번째 천혜란 작가님의 K의 장래 북토크를 시작하겠습니다. 네, 천혜란 작가님 나오셨고요. 네, 먼저 작가님 소개부터. 저는 백지은이고요. 사회오는 네, 천혜란 작가님 네. 소개해 주세요. 제가 네. 뭐 무슨 소설 쓰셨고 뭐 언제 등단하셨고 이런 얘기를 하는 것보다 작가님이 네. 직접 얘기해 주시는 게 더 좋은 것 같아요. 네. 안녕하세요. 저는 이번에 핀 시리즈로 K의 장래 출간한 소설가 천이란이고요. 저는 2015년에 현대문학으로 데뷔를 해가지고 네, 열심히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8년째네요. 네, 시간이 빨리 흐르네요. 네, 그렇습니다. 많이 쓰셨어요, 그동안. 지금 이게 건수로도 세 번째? 네 번째 네, 책이요. 네. 책 예쁘죠? 네, 예쁘단 말 많이 저 하더라고요. 이 표지 시안 받아보자마자 네. 이 뭐 이렇게 예쁜 거 이미지를 붙이셨어요. 네, 다른 분이 쓰실까봐 엄청 초조해서 이거를 선점하고 싶은 마음이 있었고 네. 스티커 같은 거는 이제 집에 같은 책이 여러 권 있으니까 제 책이랑 구분하기 위해서 일부러 이렇게. 이건 내 거다. 네, 네. 보낼 게 아니고. 여기 옆에 귀여운 수달이 붙어 있어요. 네. 그 책 내용의 분위기하고 맞다고 생각하셨어요? 이 표지가? 네, 그러니까 사실 이게 정해져 있는 작가님의 작품들 중에서 골라야 되는 거라서 이게 맞는 있을 수도 있지만 아닐 수도 있겠다는 생각을 했었거든요. 딱 맞아 떨어지는 그림은 없을 수도 있겠다 이렇게 생각을 했었는데 네. 저는 받아보고 꼭 이 소설을 위해서 준비된 그림처럼 그렇게 느꼈던 것 같아요. 오. 네. 네. 아무튼 이거 그냥 자체만으로도 되게 산뜻하고 예쁜 그런 느낌이잖아요. 그 K의 장르는 조금 더 뭐 장중하고 좀 더 좀 찬란한 느낌이 나기는 하지만, 네. 예, 네. 또 어떤 부분으로 약간 아이러니하게 어울리는 부분이 있다는 생각도 저는 했었어요. 오히려 그동안 사실 제 책 표지가 좀 대체로 좀 어둡거나 무거운 느낌이었어서 조금 그로테스크 하지만 색깔 자체는 좀 밝고 화사한 이런 느낌이 좀 마음에 들더라고요. 그렇구나. 네. 그렇습니다. 예. 사실 저기 그냥 어떻게 지내셨는지 제일 먼저 묻고 싶었어요. 네. 지금 제가 여기 도착한 지가 얼마 안 돼가지고 우리가 하고 싶은 얘기가 많았는데 네. 조금 미리 와서 어떻게 지내는지 뭐 네, 안부도 네, 네. 묻고 그리고 이 북토크에는 좀 본격적인 얘기를 들어갔으면 좋았겠지만 예, 어떻게 지내셨어요? 지금 우리 한 3년, 4년 코로나 전에 네, 보고 네, 그렇죠. 코로나 전에 뵙고 처음인 것 같은데 저는 코로나 기간 동안에 거의 집 밖에 안 나오고 살아서 한 번도 확진이 된 적이 없고요. 한 번도 안 걸리셨어요? 그 정도로 집 슈퍼 밖에 면역자였네? 네. 아니 집 밖에 너무 안 나와서인 것 같고 그리고 뭐 그러는 사이에 뭐 작품도 조금씩 쓰고 네. 작년에도 책 나오고 또 나오고 그래서 네 그렇게 지내고 그리고 이제 조금 제가 요즘에 인스타그램에도 자주 올리는데 저희가 고양이가 나이든 고양이가 2마리 같이 살고 있는데 네, 그 고양이들이 아픈 데가 많아서 이제 그 아기 돌보듯이 거기에 되게 한 1년 반 정도는 지금 네, 되게 정성을 쏟고 있어요. 제 주변에도 그런 친구가 있어요. 모시고 살아야 되는데 그쵸. 마음이 안타깝죠. 그 나이가 많은 거잖아요. 네, 걔네가. 17살 2마리여가지고 근데 행복해요. 그래도 걔네 이 봐줘야지. 나이까지 같이 지내니까 있어줘서. 네. 네. 이제 이제는 그래서 저기 좀 나오고 돌아다니세요? 이제 끝났다고들 하니까. 사실 제가 최근에 발등이 부러져서 2달 정도를 네, 집에서만 있었는데 그래서 사실 봄 꽃놀이도 잘 못 느끼고 못 즐기고 그래서 이제 사람들이 다 마스크를 벗는다고 하는데 저는 아직도 마스크를 벗는 게 어색해서 어디 들어갈 때 자꾸 마스크를 찾아요. 네, 네, 맞아요. 네, 그 밖에서도 마스크를 벗는 게 어색하더라고요. 그러니까 밥 먹고 차 마실 때 빼면은
그래서 이렇게 습관적으로 쓰게 된 것 같아요, 마스크. 네, 그게 약간 뭔가 조심하는 태도, 그 마음하고 좀 네. 연결되어 있달까. 그래서 저도, 지하철에서도 자꾸 쓰게 되고 하는데, 그래도 간혹 이제 다들 벗으니까 저도 벗고 다니게 되더라고요. 그럴 때가 있는데, 그러면 정말, 우리 네. 만났을 때, 코로나 있기 전으로 다 되돌아간 건가? 뭔가 달라졌나? 뭐 그런 생각이 좀 들더라고요. 근데 좀 변하긴 한 것 같아요. 사람들이 그 일상이 예전하고는 일단 감각이 좀 다를 것 같고 이게 아무리 편안해졌다고 해도 사람들 많은 장소에 갈 때는 좀 네. 경계심이 생기기도 하고 근데 또 모르겠어요. 최근에 되게 재밌는 기사를 봤는데 감기 환자가 다시 늘고 있다는 거예요. 지금 엄청 많아요. 예. 네, 이게 코로나 이 팬데믹 상황에서 다들 손 엄청 열심히 씻고 이러다가 이제 좀 덜 씻나? 그렇다는 식의 기사를 본 거예요. 그래서 이게 이제 저는 오히려 집 밖에 잘 안 나오는 사람이라서 이 뭔가 복귀되고 있는 것에 오히려 더 느린 감각이 좀 느린 편인데 사람들이 갖고 있는 그런 두려움이나 경계심 같은 게 굉장히 또 빠르게 이 수위가 낮아지고 있나 보다. 그런 생각이 좀 들기도 해서, 내가 생각하는 것보다 이 회복력이 또 있는 건가? 이런 생각도 하게도 되고. 맞아요. 저도 약간 그런 네. 느낌이 있어서. 그러니까 다들, 그렇게 완전히 예전처럼 똑같이 그렇지는 않지라고는 하지만 그래도 지금 보면 뭐 그렇게 감기 환자 느는 그런 현상도 있지만 좀 무섭다. 왜 이렇게 다들 네, 네. 좀 우리 사실 달라져야 하는데 네. 안 달라지고 다시 그냥 예전으로 돌아가면 안 되는데 약간 이런 느낌도 있더라고요. 요 시기는 우리가 못 만난 네, 요 시기의 변화라는 건 되게 서서히 그냥 진행돼 왔던 것 같아요. 네, 네. 그래서 변화 좀 무슨 모멘텀이 있던 게 아니고 그냥 그래서 달라진 걸 아무튼 달라져야 하고 달라진 것으로 뭔가 좀 인생에 대해서도 다른 생각도 할 수 있고 뭐 그래야 될 것 같은데 그게 그런 생각을 사실 이 책을 보면서 했어요. 네. 왜냐면 이 소설은 너무 큰 인생의 변화에 대한 이야기잖아요. 네, 네. 예, 그래서 그렇게 이건 되게 극적으로 변화하는 네. 이야기여서 체계 장르에 대해서 선생님이 한마디로 간단하게 소개해 주신다면 일단 뭐라고 얘기해 주실까요? K의 장르는 네. K라는 남성 작가의 영향력 아래 있던 두 여성 작가가 이제 그의 어떤 이름과 존재 의미를 이제 받아들이거나 거부하고 그리고 자기 자신이 누구인지를 탐색해 가는 그런 소설이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네. 너무 정확하게 작가님이 말씀해 주셨어요. 예. 그러게요. K의 장르니까 이제 K라는 작가인데, 예, 남성 작가긴 한데, 예, 뭐, 대문자 지금 여기 K로 쓰였듯이, 네. 예, 이거, K 문학 같죠? 근데 어쨌든 K의 장르에 대한 이야기여서 네, 장르니까 네. 이제 그는 갔어요. 2번이나 갔어요. 그리고 그래서 사실 이 소설은 두 여자 작가의, 네. 여성 작가의 이야기로 읽힙니다. 네. K의 영향력 아래 있는. 네. 근데 아무튼 뭐 그 두 여성 작가를 다 그러니까 그들의 이야기를 따라가면서 뭐 이렇게 공감되고 뭐 의아하고 뭐 이런 것들을 계속 따라가면서 잘 읽었는데요. 먼저 이제 이 소설의 첫 번째 화자를 담당하고 있는 네. 그녀가 그 인생을 바꾸는 이야기가 이 소설의 가장 중심 네. 모티프죠. 네. 선생님은 그런 기차에서 만난 어떤 사람이 네. 지금 근데 이 얘기를 이 소설로 좀 깊이 들어가서 깊이라기보다 소설 네. 얘기를 하려다 보면 뭐 이거 스포일까 약간 이런 생각 들던데 괜찮을까요? 네, 네.
스포일러가 된다고 해서 재미없는 소설은 아니기 때문에. 그건 맞아요. 근데 읽으면서 계속 이게 되게 추리적인 그런 기법이랄까 이런 게 네. 있어서 무슨 일이 있었지? 뭐지? 그리고 또 이게 인생을 바꾸는 이야기니까 이름과 얼굴을 바꿔서 다른 인생을 살고 네. 하다 보니까 사실 이름이 나오는 것도 네. 이름 이런 거였구나. 이름이 뭐 이렇게 되는 부분이 있어서 근데 뭐 그래요. 그게 미리 알려진다고 해서 문제가 되거나 뭐 재미가 없어질 일은 없을 것 같은데. 근데 아무튼 그녀가 한 29살의 젊은 여성이에요. 근데 별로 인생에 지금 재미도 없고 낙도 없고 뭐 이러고 꿈도 없고 지금 뭔가 무력한 느낌으로 지내다가 기차에서 어떤 한 남자 노신사를 만나는데 그 노신사의 제안이 우리가 인생을 바꿔 살아보면 어떻겠습니까? 라면서 되게 황당한 제안이었잖아요. 네. 근데 너무 매력적인 제안이죠. 완전히 다른 인생을 살 수 있는. 근데 이게 정말 나의 이름과 얼굴을 완전히 다른 걸로 채워서 그 이후의 것에 대해서는 아직은 어떤 예상도 기대도 다 하기가 어려운 그런 상황에서 그걸 수락하는 순간 내가 아닌 어떤 완벽한 타자가 내가 되어버리게 되는 네네. 그런 계기가 앞에 있는데 이게 기회일지 재앙일지 아직은 전혀 모르겠는 그런 걸 이제 수락함으로써 이야기가 진행이 되는데요. 선생님 어떻게 이런 상황을 상상하십니까? 나라면 이런 일이 나에게 있었으면 좋겠다 이런 건가요? 이게 뭐 나에게 있었으면 좋겠다라는 게 이런 상황을 전제한 것은 아니었으나 제가 그 아이디어를 떠올린 게 데뷔 전이었어요. 네. 데뷔 전에 이 소설을 아무리 써도 되게 좀 너무 보잘것없는 것 같고 작품이 다른 소설? 제 소설들 시작할 때 시작기에 썼던 그런 소설들이 네. 근데 이제 그 사람이 이제 간절해지면 내가 원하는 게 이제 소설을 쓰는 건지, 소설을 써서 그 소설을 독자들이 읽어주기를 바라는 건지, 아니면 내가 그냥 소설가가 되고 싶은 건지, 소설가라는 어떤 일종의 명예직 같은 거를 얻고 싶은 건지, 막 혼동이 오는 시기가 있는 것 같거든요. 그쵸. 근데 그 시기에 이런 생각을 잠깐 했던 것 같아요. 누군가가 나한테 만약에 되게 좋은 소설을 주고 너가 이 소설의 작가로 살아라 라고 한다면 어떨까라는 생각을 했는데 근데 사실 이제 그 유령 작가라는 모티프는 굉장히 문학 작품 안에서 여러 차례 자주 사실은 등장하잖아요. 그러니까 뭐 영화 같은 그런 꼭 문학 소설이 아니더라도 그런 장르에서도 그렇고 근데 이제 보통 이제 그런 것들을 막 이제 다른 사람이 뭔가를 막 탈취하는 그리고 그걸 막 숨기려는 그게 아니라 저는 그 지점에서 시작해보고 싶었어요. 그러니까 그 다른 누군가의 능력으로 그 내가 뭔가를 얻었는데 그런 것들이 이제 사라져 버렸을 때 더 이상 거기 그 능력을 내가 이제 그 능력에 기댈 수 없는 상황이 되었을 때 그때 내 삶은 어떻게 될 것인가? 라는 방향으로 생각이 이제 비틀린 거죠. 처음에는 누가 나 대신 좋은 소설을 써가지고 소설가들이 소설만 안 쓰면 참 좋은 직업인데 하는 거랑 같은 거잖아요. 네네 나한테 좀 갖다 주면 좋겠다 이런 생각에서 근데 만약에 내가 그거를 수락해서 그런 삶을 살게 된다 한들 정말 그건 예상치 못한 미래가 있는데 이게 그냥 그 기회를 잡았는데 안 된다가 아니라 그 기회를 잡아서 뭔가가 잘 됐는데 그때 나는 이미 너무 많은 것들을 갖게 됐는데 내 능력과는 무관한 그 순간 뭔가 그 내 삶의 어떤 것들 운명이 내게서 그것을 다시 앗아가 버린다면 그때 나는 그 상황을 어떻게 받아들일 수 있을까? 뭐 이제 이런 생각 쪽으로. 네. 지금 이 소설에서는 그거 선생님 표현하신 거죠. 맨 마지막 부분에. 이거는 말하면 스포 될 것 같아. 그죠?
일종의 그렇게 된다면 나는 어떻게 할 것인가? 라고 했을 때. 근데 뭐 그게 제 선택은 아니겠지만 난 사실 그 선생님 선택을 물어보고 싶었거든. 선생님이라면 어떻게 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 소설이 어떻게 됐는지는 얘기하지 말고요. 그건 결말이니까. 네네. 저는 호기심이 많거든요. 저는 그래가지고 이제 농담처럼 20대 때 친구들이랑 우리 인생은 호기심 지옥이다. 그러니까 호기심 때문에 다 망하는 거다. 걸어 들어가지 말아야 될 곳으로 간다. 네. 그래서 저는 이제 그 호기심 지옥에 빠져서 수락했을 것 같고요. 그리고 일단 돈도 주잖아요. 네네. 처음에 이거를 잘 되면 줄 게가 아니라 일단 돈을 주고 시작하잖아요. 네. 그러니까 수락했을 것 같고 어. 근데 저는 좀 만약에 제가 희정이 되어서 그런 작가적 위치를 갖게 되었다. 내가 쓰지 않은 소설로. 그러면 저는 비를 쓰고 뭔가를 써보려고 하지 않았을까 싶어요. 네. 네. 그거 묻고 싶었던 것 같아요. 네, 그러니까 네. 수락한 이후에, 그리고 지금 이제 K가 죽은 이후에, 희정이 가는 길이 있고, 선생님이라면 어떤 길을 갔으려냐고 물어보려고 했던 건데, 네. 그러니까 사실 아직 K가 죽기 전이라도, 네, 네, 네. 희정도 그런 욕망이 있기는 있잖아요. 네, 근데 불가능하다고 생각하지요. 네, 네. 저는 아마 그렇게 하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거는 제가 근데 지금 소설을 실제로 쓰고 있는 작가이기 때문에 네, 그럴 수도 진짜. 있는 거지만 호기심 지옥. 네. 그런 적중하는 말로 친구들의 사랑을 받고 리더가 되셨고. 뒤에 발문에 이제 민정 작가님이 너무 많은 정보를 주셔가지고 네. 그래서 그것도 재밌게 봤어요. 그래서 이게 오래 품은 이야기였구나. 나는 사실 그 발문으로 눈치는 챘었는데 네. 근데 처음에 시작은 유령 작가와 관련된 이제 그런 이야기였습니다. 네. 근데 사실 이 이야기 전체가 유령 작가의 존재로 수렴되지는 않는 것 그쵸. 같아요. 네, 그래서 네. 유령 작가가 이미 죽었으니 그렇게 되어버렸지만, 그의 영향력 아래 있다라고 우리가 얘기했던 그 두 여성 작가의 문학이든 뭐든 그 여성 작가들의 행보, 네. 그런 거를 좀 눈여겨보게 되더라고요. 네. 예. 그러니까 이게 소설을 처음에 이제 아이디어를 그렇게 시작을 한 거고 소설을 계속 실패했어요. 단편으로도 써보고 이제 장편의 도입부처럼 해서 이제 꽤 많은 매수를 써본 적도 있고 근데 왜 이 소설을 써야 되는지를 잘 못 찾았던 것 같아요. 제가 이게 그러니까 소설가한테 저는 단지 재미있는 이야기나 흥미로운 이야기거리가 있어서 쓰게 되는 건 아니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게 아주 개인적으로라도 어떤 필연적인 이유 같은 것들이 있어야 그 이야기가 이제 어떤 완성된 작품으로서 만들어진다는 생각이 드는데 계속 그게 안 되더라고요. 안 되다가 오히려 작가가 되고 나서 이제 활동을 하면서 독자가 생기고 그렇게 되면서 이 이야기가 그냥 누군가가 나 대신 누군가가 작품을 써주고 뭐 그것이 사라지고 이런 이야기가 아니라 정말 말 그대로 어떤 영향력에 관한 것이다. 그래서 그 되게 압도적인 영향력 아래 있는 내가 그것을 어떻게 이해하고 받아들이고 하는 뭐 이런 문제들에 대한 이야기가 될 수 있을 것 같다라고 사실 소설가가 되고 나서 활동을 하면서 이제 느끼게 됐는데 그 중에서도 이제 2016년부터 문학의 성폭력 같은 일도 있고 그러면서 뭐 페미니즘 리부트 이후에 이제 문학 작품을 읽는 눈이 달라졌다고 많이 얘기하잖아요. 저도 역시 마찬가지인데 그랬을 때 좀 과연 내가 여태까지 이제 배워왔던 것들, 내가 문학이라고 이해하고 공부했던 것들, 근데 이런 것
문학들을 더 이상 뭐 어떤 정전이나 막 위대한 작품으로 부를 수 없게 되었을 때, 근데 사실은 그 과거에 그런 것에 영향을 받고, 거기서 나의 어떤 문학의 길 같은 거를 찾아왔던 것도 부정할 수는 없는 거죠. 그런 상황에서 이 과거의 그 어떤 권위를 가지고 있었던 그런 문학들 혹은 어떤 종류의 역사 뭐 이런 것들을 어떻게 받아들일 수 있을까? 이런 문제로 이제 고민이 이동하면서 이 소설의 형태가 좀 갖춰졌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오히려 1장의 그 희정의 얘기가 그 데뷔 전에 저의 네. 어떤 그런 모습이라면 네. 2장에 이제 승미는 네. 그 작가가 된 이후에 제게 생긴 어떤 그 영향력으로부터의 갈등 네. 그런 것 그래서 어떤 면에서는 작가로서 제가 가지고 있는 이렇게 다면적인 것들이 두 인물에게 나뉘어져서 들어갔다고 맞아요. 네. 볼 수도 있죠. 두 개가 그래서 근데 또 묘하게 잘 맞물렸네요. 네. 네, 이게 그 영향력이라는 걸로 좀 이렇게 개념화해서 생각을 해보니까 두 개가 그렇게 잘 맞물리기도 한 것 같아요. 예, 실제로 그 우리 작가님이 활동하면서 네. 그러니까 2015년부터 소설 네, 발표하시기 시작했는데 그때부터 이제 있었던 뭔가 우리의 시각의 변화들 그런 것들을 계속 뭐 삶하고 연결되고 네, 글쓰기하고 너무 강력하게 붙어 있으니까 읽고 쓰는 일들이 많은 변화들이 생겨서 예, 뭐 이제 그 부분에 대한 고민이 여기에 많이 녹아 있다라는 네, 생각이 네. 들었고요. 그러면서 그래서 이제 두 인물 다 아마 지금 작가님 말씀하신 대로 이렇게 나눠서 뭐 어떤 뭐 의식이 거기에 네, 들어가 네. 있겠지만 그 강재인이 아이고 의 네, 승리가 네, 예, 네. 예, 네. 그가 아빠를 그 영향력을 굉장히 부정하는 네. 그 부분이 자꾸 이렇게 눈이 가요. 그래서 그 부분을 보게 되잖아요. 예. 아버지를 너무너무 사랑하는데, 네. 예. 근데 또 너무너무 미워하는. 자기 스스로 자기가 이 감정의 동요가 병적이라고 생각할 만큼 어떻게든 이걸 떨쳐버리고 싶어 할 만큼 이렇게 애증하는 그 부분이 나오는데 이게 사실 이제 그 관념으로 읽혀지면 네. 그 관념으로는 읽혀지기도 하고 이해가 되기는 하는데 근데 아빠를 왜 그렇게까지 미워해야 하지? 약간 이런 느낌은 들었어요. 그럴까요? 저는 그렇게 산 아빠면 되게 미울 것 같은데. 그래? 근데 아빠가 사는 모습들이 나온 부분이 있어요. 그게 선생님이 네. 그러니까 한국문학에 대해 가지고 있는 이미지인 건가? 아니, 거잖아요. 그런 건 아닌데. 아니, 저는 그런 이미지를 갖고 있긴 하거든요. 그런 사람들이 있죠. 그런 사람들이 있었고, 그러니까 사실 그게 한국 문학 자체에 대한 이미지라기보다는 네. 그런 어떤 일상의 삶에 무디거나 좀 이렇고 그런 것에 둔감하고 굉장히 예술적인 것을 추구하는 사람이라는 게 거기에 좀 예술가라는 어떤 캐릭터의 대표성이 너무 부여되었던 것 같고요. 그리고 그게 더 뛰어난 어떤 예술로서 이야기되기도 하고 그런 면들에 대한 거부감이 저한테는 좀 있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 사실 저 역시도 이제 성장해 오면서 그 예술가라고 하는 어떤 이미지의 스테레오타입? 이런 것들을 학습해 오기도 했었고, 그런 것들이 좀 무너지는 경험 속에서 이제 이런 인물이, 그래서 저는 이 K라는 인물이 꼭 어떤 누군가의 아버지라기보다는 그런 예술가의 어떤 초상? 그런 어떤 예술의 어떤 가치? 막 그렇게 이렇게 의미 지어지는 것들에 대한 좀 알레고리처럼 읽혔으면 좋겠다라고 생각한 부분이 있기도 했었거든요. 네네. 그렇게 읽히는 것 같아요. 근데 그러니까 승리는 알레고리로서의 아버지를 그냥 그 스테레오타입의 그러니까 이게 사실 되게 낭만화된 어떤 예술 관념이잖아요. 근데 그 관념을 그냥 그대로
드러내고 있는 것 같은 네. 그 인물을 그냥 미워했다기보다는 그 스테레오타입이 자기에게 내재화되는 네, 그걸 네. 못 견뎌 했다라는 걸로 봐야 되겠죠? 그런 면이 더 클 것 같아요. 예. 그러니까 뭐 예를 들어서 뭐 약간의 어떤 현실 감각이 희박한 예술가라고 해서 그 사람을 윤리적으로 비난할 이유는 사실 없죠. 네. 예, 예. 그 되게 삶에는 다양한 모습이 있으니까요, 형식이. 근데 이 승리라는 인물에게는 그것에 그만큼 많이 본인이 이제 매혹되었었고, 그러니까. 그렇기 때문에, 그리고 사실 자기 자신도 예술을 하는 인간으로서 예. 자기에게도 그런 모습이 일면 있다는 것을 자기 자신을 속일 수 없기 때문에 오히려 더 거부했다라고 생각하는 게 맞을 것 같아요. 근데 저는 이제 한편 그런 생각을 한 거죠. 그게 너무나 이끌렸기 때문에 애증을 하게 된 거잖아요. 네. 그런데 아까 그렇게 이끌리면 가지. 그냥 이끌리면 그냥 이끌리는 대로 하면 되지. 왜 이끌리면 안 되나? 이끌리는 거를 왜 이렇게 거부하려고 했을까라고 생각했을 때 네. 이제 지금 얘기를 하다 보면 아까 그게 사실 단순히 그냥 매혹적이고 뭐 이끌림의 문제가 아니라 그게 너무 스테레오타입이라는 것 자체. 그게 사실 현실과 너무 괴리된 예술이어서가 아니라 네. 전 현실과 좀 괴리된 예술이든 뭐든 네, 네. 너무 매혹적이고 설득당하고 싶고 본인이 막 네. 이렇게 한다면 그냥 가면 되지라는 되게 나이브하게 어쨌든 그냥 네, 일단 네, 일차적인 독해로 그렇게 얘기해 볼 수 있잖아요. 네, 네. 근데 예, 사실은 근데 그게 시대착오적인 어떤 것이기 때문에 내가 이 스테레오타입에 끌리고 싶지 않다라는 거를 깨닫는 부분이 승리에게 있었을 텐데, 근데 그 깨닫는 부분을 이 아빠의 그 어떤 행동 양태로서는 별로 알 수가 없기는 하더라고요. 이 노신사 괜찮은 거예요. 그려놓으시기를 네. K라는 사람이 그렇게 이상하거나 막 너무 나쁜 사람 아니고. 네. 그러니까 나쁜 사람은 아니죠. 약간 네. 그냥. 아닐 뿐만 아니라 그야말로 승리가 끌려갔을 만큼 끌리고 싶어 했었던 그 아버지의 모습이 네. 예, 그게 단순히 낭만화된 뭐여서가 아니라 예, 뭐 그냥 그러니까 어떤 면에서는 저는 개인적으로는 제가 그다지 그런 매력에 네, 네. 이끌리는 편이 아니어서 그렇게 이끌리면 가지 이런 생각을 네. 했을지도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일단은 그 승리의 아버지로서 K라는 인물을 너무 악마화할 수는 없었어요. 왜냐하면 그러면은 사랑했을 이유도 없고, 네. 네, 그 벗어나고자 하는 마음도 있을 수 없었을 테니까, 네, 그렇게 일단은 생각을 했고, 그러니까 저는 어느 정도 매력적으로 보이기를 바랬던 것 같아요. 작품을 쓰는 동안 이 인물이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 이 사람이 뭐 예를 들어서 진짜 뭐 범죄에 준하는 행위를 했다거나 그럼 너무 쉽잖아요. 이걸 그렇죠. 거부하는 게 그래서 그거를 조금 거부하기 어려운 인물로 저한테는 만드는 게 좀 중요했던 것 같고요. 그리고 이게 이제 단지 스테레오타입이기 때문에 뭐 거부를 하게 된다라기보다도 일단 여기에 특별히 그런 어떤 여성으로서의 승리를 표면적으로 작품에 많이 드러내진 않았지만 아버지의 삶이 자기 가족에게 어떤 식으로 영향을 미쳤는지, 어머니의 어떤 삶의 패턴에 어떻게 영향을 미치고, 이런 것들이 이제 성장하는 과정에서 이 인물에게 그런 생각의 변화를 가져왔을 수 있다라고 생각을 했었고, 그리고 이제 또 다른 측면이 있다면, 승미는 그냥 보통의 딸이 아니라 예술가잖아요. 그 예술가로서 그것이 자신에게 강력한 영향을 준 것이 뭐 꼭 아버지가 아닐지라도 되게 압도적인 그 힘의 자장에서 뭐랄까요? 저항하려는 의식이 이 예술가인 인물에게도 있었을 거라고 생각했어요. 그리고 이제 저는 예술가들에겐 그런 기질이 좀 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뭐 어떤 문학 작품 혹은 이제 작가에게 큰 영향을 받더라도 그거를 지금 내 시대에 혹은 이제 나로서 재현하기보다는 그것이 이뤘던 성취와 어떤 식으로 대결하기를 바라기도 하고 그렇기 때문에 이 승미라는 인물이 아버지를 받아들이는 방식도 좀 그럴 수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했던 것 같아요. 예. 그 부분에 대해서는 승미라는 인물이, 아주 독특한 자아를 가졌다거나 어떤 아주 독특한 기질 때문에 그렇다라고 뭐 예외적으로 이해되는 게 아니라 그냥 그럴 수 있겠다는 생각이 들 정도의 그런 자연스러운 흐름은 있다고 생각해요. 근데 저는 그 부분에서 승미가 아빠를 그렇게 아빠 악마는 당연히 악마야. 너무 매력적인 아빠를 임에도 불구하고 그 영향력이나 그 자장에 대해서 굉장히 거부하려고 했던 이유 중에 하나가 그러니까 이 두 여자 다 승미도 그렇고 희정도 그렇고 희정은 좀 다른 식으로 이해했으면 아무튼 승미는 아빠를 이해하려고 했단 말이죠. 네네. 예, 사랑했고 근데 나중에 아빠의 그 뭘 받고서도 네네. 아빠가 나를 사랑했다라고는 하는데 뭐 가족도 사랑했다고 하는데 과연 K는 그녀들을 이해했을까? 그러니까 K는 그냥 삶하고 좀 괴리된 뭐 현실적이지 않은 네네. 예술을 하는 사람이었기 때문에 미움을 받았다기보다 이 승미한테 어떤 그 아빠와의 관계 안에서 아빠 나를 사랑하고 나 아빠 매력 좀 멋진 사람이고 하지만 저 진짜 이해 다 받은 적은 없었을 것 같아요. 그래서 그렇게 거부하려고 한 건 아니었을까? 다시 말하면 K한테 그녀들이 굉장히 그러니까 승미가 느끼기에 진정한 이해를 받지 못했고 그런 만큼 대상화되어 있었죠. 그래서 철저하게 자기도 아빠를 대상화하는 방식으로 그걸 극복하려고 하는 건 아닐까. 그런 생각해요. 그런 면도 있었을 수 있겠다는 생각이 들고, 그러니까 네 그런 관점도 있을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왜냐하면 저도 뭐 승미가 아버지한테 막 정말 뭐 그 깊은 이해를 받았다고는 생각하지 않는 것이 이미 그 이후 그런 일이 있은 이후에 이런 문서를 남겨서 거기에서 이 어떤 딸에 대한 사랑과 이런 것들을 고백한다는 것이 그 전달을 할 것이든 아니든 굉장히 일방적인 방식이고 그쵸. 그것 자체도 사실 일종의 뭐 자기 사랑에 대한 나르시시즘일 수 있다라고 느끼기 때문에 그 전에 이제 아버지의 어떤 이름의 그늘을 피하고 싶었던 마음보다도 그 아버지가 이제 죽었다고 믿었던 이후로 보이는 혹은 뭐 그 이전이더라도 자신에게 보여준 적 없었던 자신에 대한 사랑 같은 거를 표현한 문서를 받아본 이후에 그 아버지의 사랑이 오히려 더 좀 굴욕적이라거나 그쵸. 모욕적으로 느껴졌을 수 있겠다는 생각은 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소설에서도 그 이후에 어떤 결심을 하게 되거나 이런 것들을 자연스럽게 이야기로 이어갈 수 있게 되었던 것 같아요. 그렇죠. 그 이후에 그 원고를 쓰기로 하면서 네. 네. 아무튼 더 이상 그렇고 근데 그 K는 왜 가장했을까요? 저는 그게 그 부분을 잘 못 찾은 것 같아요. 저는 일부러 그 부분을 소설에 쓰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원래 고민을 좀 했었거든요. 챕터를 하나 정도를 더 쓸까도 생각을 했었고 그리고 이제 애당초 이 소설을 처음 기획하고 아이디어를 생각했을 때는 K의 입장을 좀 많이 다루려고 했었어요. 근데 이 소설에서 K가 어떤 그런 큰 영향력이라는 그런 영향력을 가진 좀 상징적인 존재가 되고 나서는 이 인물에게 이 작품 안에서 목소리를 더 주고 싶지 않다라는 생각이 강해졌던 것 같아요. 그래서 사실 책이 나오고 나서도 그 리뷰를 써주신 분들 중에서도 K의 이야기가 궁금하다. 그렇게 얘기를
하셨는데 저는 그런 독해마저도 하나의 징후처럼 느껴졌어요. 결국에는 저는 이 이야기의 끝에서 이 여성들의 결정이나 어떤 고민이나 이런 것들이 이제 남겨지길 바라고, 그래서 소설도 처음에 굉장히 좀 그로테스크하고 좀 고딕적인 이런 거에서 굉장히 현실적인 그런 것들로 이렇게 좀 넘어가는 느낌으로 이제 소설을 만들었는데, 근데 이제 독자들이 읽고 났을 때, 근데 나 K가 궁금해. 이것 자체가, 그 카리스마, 어떤 그 영향력을 가진 인물의 카리스마, 그 사람의 어떤 권위가 가지고 있는 목소리, 이런 거에 대한 어떤 흥미처럼 느껴지기도 하고, 그래서, 물론 그냥 이야기가 궁금하셨던 거겠지만, 근데 저는 그 궁금증을 좀 이 소설 안에서 해결하지 않았으면 했고, 네, 그래서 좀 다양하게 생각해 보셨으면 좋겠다고 생각을 했어요. 그러니까 제가 당연히 어떤 머릿속에 생각을 해놓은 것들은 있죠. K는 아마 이랬을 것이다. 근데 그 이야기는 그러게요. 그걸 다 뭐 밝혀서 다 네. 일일이 목소리를 줘야 할 까닭은 없을 수도 있어요. 근데 이 소설에 담을 것은 아니었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근데 이제 그냥 그의 그 매력적인 그에게 그가 궁금해라기보다는 그를 더 신비화하게 되는 지금 상황이 될 수도 있잖아요. 네네네. 그래서 그 아까 말했던 그 거대한 영향력을 가진 권위가 그냥 그는 그래도 되는 그냥 그냥 어느 날 갑자기 그런 가장을 하고 해도 그게 이 안에서 그냥 소화가 되어버리면 약간 그래서는 안 되는 건데 약간 그런 느낌으로다가 그 부분이 사실 그러니까 지금 선생님 말씀하신 그 K 목소리를 일부러 안 준 부분이 그러니까 두 개의 효과를 낼 수 있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 말씀도 맞네요. 근데 또 그러면은 이 소설 안에서 그래도 K에게 만약 어떤 K에게 더 많은 서사를 부여해서 이 인물을 그 땅바닥으로 끌어내리면 그러면 이 두 여성 인물의 서사가 아니게 됐을 수도 그렇죠. 있겠다는 예. 생각은 들거든요. 그렇죠. 예. 그래서 그 이야기가 남겨졌으니 언젠가 제가 다른 방식으로 써볼 수도 있지 않을까? 그럴 수도 있겠네요. 네. 그러네요. 이게 더 효과적인 것 같다는 생각이 드네요. 네. 네. 그래서 K에게 목소리를 주었어야 한다는 생각은 절대 아니고요. 네네네. 그건 아니고 그냥 그러니까 그 추측하는 식으로도 여성 작가들이 그는 왜 그랬는지에 대한 것을 좀 다른 이제 그 여성들이 읽어내는 방식으로 그 권위에 대한 어떤 반응을 드러낸 게 사실은 있죠. 없지는 않죠. 네. 그리고 사실 뭐 리뷰들 중에서는 되게 재밌게 읽어주신 분들도 있는 것 같아요. 네. 그러니까 이제 K가 왜 다른 성별이 아닌 다른 젠더가 아닌 여성을 선택했느냐, 왜 여성의 목소리로 글을 쓰고자 했느냐라는 거에 초점을 맞춰서 읽어주신 분들이 몇 계시더라고요. 네네. 그래서 그런 부분에 조금 집중해서 상상해 보시면 K가 별로 그렇게까지 신비롭진 않을 수도 있다. 그리고 K가 그녀를 택한 이유, 희정을. 네. 근데 또 희정이 전 또 매력적이에요. 그 뭐냐면, K의 영향을 고스란히 받지만, 완전히 휘둘리지 않잖아요. 전 안 휘둘렸다고 봤거든요. 그러니까 중간에도, 과정 중에도. 네. 그래서 결국은 이 소설의 주인공은 아무래도 희정이다. 저는 그런 생각을 했는데, 예. 그래서 그녀의 마지막 행보도 좀 의미심장했고요. 그래서 그 부분도 아까 여쭤봤던 것 같습니다. 네. 예. 근데 진짜 이름과 얼굴을 바꿔서 우리가 다른 인생을 산다. 그리고 사실 이름과 얼굴이 거의 인생의 전부인 것 같기도 해요. 그쵸. 그러니 이름과 얼굴만 바꾸면 우리는 다른 인생을 살 수 있는 건가요? 인생을 살 수 없죠. 왜냐면 이름과 얼굴을 바꿔도 그 바꾼 순간부터 그 이름과 얼굴로 사는 내 인생이 될 뿐이지, 내가
다른 존재가 아. 되는 건 아니니까. 예. 그렇게 그 전과 다른 것을 연기하거나 다른 것인 척하고 살 수는 있겠지만 그러는 동안에 그 이전의 이름과 얼굴에 대한 어떤 뭐 기억이 사라지는 것도 아니고 오히려 그 새로운 이름과 얼굴을 지금 어떤 미리 존재했던 이름과 얼굴의 삶 위에 포개놓는 일이 되지 않을까요? 포개 놓으면서 근데 어쨌든 이제 그게 지워지진 않겠지만 네네. 그 안에 어딘가에 뭐 스며서 다시 지속되는 네네네. 것이라고 한다면 그럼 정말 그러니까 다시 예전의 나와 지금의 나는 달라 뭐 이런 그런 분리를 할 필요도 없이 포개져 있는 상태로 이름과 얼굴을 바꾼 그 형태의 인생이 또 정말로 변화된 바뀐 인생이 되어서 그럴 수도 있겠죠. 그렇게 볼 네. 수도 있고 그것에서 또 자유를 뭔가 그 사실 되게 한정된 제한된 선택지로 인생이 바뀌어버린 거지만 네네. 그 역할 안에서 또 다른 인생의 재미와 뭐 자유와 이런 것들을 그런 것이 가능할 수도 있겠다는 생각은 하는데요. 근데 이제 근본적으로는 이제 그러니까 뭐라고 얘기를 해야 될까요? 그러니까 특히 이제 이 소설 속에 나온 인물들은 그것을 어떤 부가적인 이름이나 이런 얼굴로서 얻는 것이 아니라 그쵸. 어떤 전면적으로 과거와의 어떤 단절에 가까운 방식으로 그렇게 선택하기를 원하잖아요. 예. 근데 그런 선택이라면 그게 진짜 다른 존재가 될 수 있을까? 왜냐하면 그 시작 자체가 그 이전의 자기 자신에 대한 부정 자체를 네. 너무 강력하게 품고 있어서 그 이후의 삶이 결국에는 이 최초의 시작의 영향력으로부터 너무 그 영향의 자장 얽매여 안에 얽매여 있을 수도 있겠다는 생각은 들어요. 오히려네요. 오히려. 그러니까 네, 이게 오히려. 부차적이라면 그러니까 뭐 부캐로서 사는 삶도 있고 네, 뭐 진캐도 네. 있고 뭐 할 텐데 이건 정말 완전히 뒤바꾸는 네, 거라면 그래서 저는 이 소설 쓸 때도 이거를 이제 그 새로운 이름을 갖는다, 새로운 얼굴을 통해서 새로운 삶을 갖는다는 게, 뭐 일종의 어떤 억압으로부터의 해방을 꿈꾸는 행위로서 이루어지지만, 예. 그게 어떻게 벽에 부딪히는지를 더 많이 생각하면서 소설을 썼던 것 같아요. 그럴 수 있겠어요. 이게 오히려 천이란이라는 이름은 네, 그래도 이제 뭐 알고 있었지만 발문에도 이제 네, 네. 나와서 또 들어보면 실명. 부캐인가요? 아니면 인생을 전적으로 바꾼 이름인가요? 너무 과한 질문인가? 아니, 부캐도 아니고, 인생을 전적으로 바꾼 이름도 아니고, 제 경우에는 그냥 제 원래 이름이었다고 생각을 하는데, 뭐, 이런 얘기는 듣는 분은 불편하실 수도 있지만, 저는 하나도 안 불편한데, 제가 태어나고, 이제 제 본명, 지금 주민등록상의 본명을 가지고 잘 살다가, 초등학생이 되기 전에, 이제 유치원 다닐 때쯤에 저한테 친부가 따로 있다는 걸 안 거예요, 저희 아버지가. 네. 근데 이제 그 무렵에 아버지를 만났는데 제가 어렸을 때부터 책 읽는 걸 너무 좋아해서 그거를 보고 이제 뒤늦게 저를 이제 딸을 만난 거잖아요. 그러니까 네. 이름을 지어주신 거예요. 아. 근데 그 이름이 천이라는 이름이었고, 근데 이제 엄마랑 아버지가 재회는 하셨지만 법적으로 결혼하지 못하셨고, 저는 그 이름을 법적으로 제가 이제 쓸 수 없는 이름으로 살았던 거죠. 근데 애당초 그 이름을 지어주실 때 글을 쓰는 사람이 됐으면 좋겠다라고 이름을 지어주셨고, 어릴 때? 네네네. 워낙에 책 읽고 글 쓰는 걸 좋아해서 그래서 이제 물론 제가 뭐 작가가 되기를 아주 어렸을 때부터 꿈을 꾼 건 아닌데요. 이제 좀 의식을 가지고 이제 작가가 되어야겠다라고 생각했을 때, 그 이름을 쓰고 싶다. 그렇게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근데 그 이유는 그게 단순히 뭐 내 혈육인 아버지가 준 이름이어서라기보다는
전 두 가지 이름으로 다 불렸거든요. 네. 어렸을 때부터 제 아. 본명이고 지금 필명으로 쓰는 이제 천이란도 예. 이제 집에서 두 이름을 다 부르니까 어느 순간에 어떤 정체성의 혼란이 오더라고요. 나는 누구지? 나는 어떤 이름으로서의 나가 진짜지? 이런 의문 같은 게 어렸을 때부터 있었고, 근데 그런 종류의 어떤 경험들? 그게 청소년기의 저를 제 어떤 정체성, 자아 이런 것들 좀 분열적으로 만들었다는 생각도 많이 했던 것 같아요. 그러면서 그게 이제 제가 써온 습작기부터 써온 소설들이랑도 연결이 된다고 생각을 했고 그래서 이제 작가가 될 때 이 이름을 쓰자, 이 이름을 썩히지 말고 쓸 수 있었으면 좋겠다. 그러네요. 너무 뭐 네. 자연스럽고 인생의 그 맥락 안에서 네. 그렇구나. 그냥 만든 이름이 아니고. 네, 근데 이렇게 얘기를 하면 막 어렸을 때 생긴 이름이니까 네. 마치 제가 막 어떤 이렇게 신화적인 서사를 쓰는 것 같은 이런 기분이 들어서 그런 게 조금 어디 가서 얘기하기 쑥스럽긴 한데 근데 아니, 너무. 네, 근데 네. 저한테는 그냥 자연스러운 일이었고 예, 자연스러운 이야기. 그리고 그 들을 두 수 가지 있어서. 이름을 다 가지고 사는 게 저는 오래됐기 때문에 그냥 저답다는 생각도 이제는 들어요. 네. 그게 저는 그냥 필명을 가졌으면 참 좋았을 걸. 뒤늦게 나중에 이제 한 적이 있었는데. 네. 예. 그래서 필명으로 다른 장르의 글을 쓸 수 있으면 좋겠다 네. 이런 생각도 해보고. 근데 아무튼 예, 이거는 그냥 뭐 만들어낸 필명도 아니고 정말 네, 네. 그러셨구나요. 그래서 사실 이 소설을 쓸 때도 그 어떤 필명을 정한다든지 예. 아니면은 두 개의 이름으로 살아가는 인물이라든지 그런 것들을 떠올릴 때 제 자신에게 왔었던 경험들 이런 것들에서도 영감을 받았던 것 같아요. 예. 그러니까 이 이름이 뭔가 다른 인생을 막 가져다 줬다기보다 선생 안에 있는 두 개가 여러 네, 얼굴들이, 여러 개의 여러 어떤- 인생들이 네. 발화하고 있는 것 같아요. 네. 근데 아이고 좀 하고 싶은 얘기 더 있지만 이거 봐야 되지 않나요? 이거 잠깐만. 우리 저기 독자님들이 올려주셨을 텐데 질문을 어떻게 봐야 돼요? 라이브를 네네. 읽어야겠다. 아, 됐습니다. 유령 작가 한 명을 고용할 수 있다면 탐나는 분이 있으신지요? 네. 아니요. 왜냐하면 음. 제가 작가가 안 됐으면 모르겠는데 작가가 됐잖아요. 다 나보다 못 써. 이런 거 아니에요? 아니요, 그것보다 어. 이런 누군가를 고용한다면 당연히 잘하는 사람이겠죠. 근데 이제 작가가 돼서 이렇게 독자들도 있고 한데 제가 생각할 때 뛰어나다는 사람을 고용했을 때 저의 자괴감은 더 커질 것 같아요. 차라리 제가 실패하는 게 낫지. 네, 그쵸, 지금으로선. 네. 아, 근데, 도저히 나는 쓸 수 없는, 뭐, 장르라든지, 뭐, 네. 어떤 분야, 그런 게 혹시 있어서. 만약에 그런 경우예요. 아, 누가 안 쓰면 누굴 고용하고 되잖아요. 싶냐는 게 아니라 그런 네. 거 없죠. 안 쓰면 돼요, 맞아. 네, 안 쓰면 되고 네. 그리고 사실 작가가 뭐 작가라고 해서 매번 좋은 작품을 쓸 수도 없고 그래서 그냥 저는 뭐 실패하거나 넘어지면 그러는 대로 그냥 계속 네. 나아가고 싶다는 생각을 더 많이 하게 된 것 같아요. 좋은 시간이 답변입니다. 지날수록. 예. 네. 좋은 작품, 나쁜 작품 뭐 따로 없잖아요. 그렇죠. 예, 그렇긴 그냥. 한데 이제 그냥 작가 스스로도 이거는 그래도 좀 세상에 근데 그게 내놓을만한 항상 하다. 반응이 다르지 않아요? 나는 정말 이번에 되게 공들여서 이렇게 쓰셨는데 오히려 반응은 좀 덜하고 네, 보통 뭐 그럴 수 있잖아요. 네, 힘 빼고 네. 편하게 쓴 작품들이 더 좀 반응을 많이 얻는 편인 것 같고, 그쵸. 네, 그렇긴 한데, 근데 그 기준에 따라서 스스로의 작품을 생각하면, 작가로서 제가 써야 할 이야기를 쓰고 싶은 방식으로 못 쓸 수 있을 거란 생각이 들어요. 네. 그래서 시간이 지나면서는 결국 스스로 기준을 만드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 만족을
타격감은 독자가 얼마나 있느냐, 어떤 반응이 오느냐와는 또 별개의 문제가 그래서 쓸 때에 네, 된것 좋은 같아요. 작품 스스로 쓸 네, 때 이건 네, 좋은 네. 거고 이건 좀 덜 좋고 이런 거를 나누는 기준 정도는 네, 이게 작가로서 가지고 아니면 뭐 작품의 완성도가 조금 부족하다고 느껴지더라도 네. 이 이야기는 내가 작가로서 다음 스텝으로 넘어가기 위해서 꼭 쓰고 넘어가야만 하는 이야기야라는 이야기도 분명히 있거든요. 네. 그래서 그것을 물론 많은 독자를 만나고 더 깊게 이해받고 하는 것도 작가로서 너무 행복한 일이지만 어떤 순간에는 그런 것들을 다 내려놓고 되게 이기적인 방식으로 그 작가인 나의 어떤 다음 걸음, 다음 작품을 위해서 그냥 묵묵히 써야 되는 순간 같은 것들이 분명히 오는 것 같아요. 네. 네. 크게 작가죠. 쓰는 게. 예. 여기 또 있습니다. 전작 영예기원 해설에 보면 죽음으로 완성되는 삶 혹은 작품이라고 평한 부분이 나오는데 이 작품 역시 그 연장선상에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작가님이 생각하는 삶과 죽음은 어떤 것일까요? 이번 소설 제목도 죽음이 아닌 장래인 것도 궁금하고요. 네. K의 죽음이 아니고 K의 장래니까요. 죽는 건 이제 제가 미리 괜히 말씀드리면 죽는 건 주체의 일이지만 장래는 K의 일이 아닐 테니 네. 예. 아무튼 이제 연결해서 네. 삶과 죽음 뭐 삶과 죽음 뭐 이렇게 그거를 단정적으로 사실 얘기하기는 너무 어려울 것 같고요. 네. 근데 그냥 저한테 어떤 죽음이라는 어떤 개념, 주제 이런 것들은 어렸을 때부터 저한테 되게 좀 매혹적인 주제가 그런 테마였던 것 네. 같아요. 근데 어떤 방식으로 이해하느냐에 따라서 너무 다양하게 의미화될 수 있기 때문에 그냥 삶에서 어떤 물리적인 죽음이 있고 어떤 뭐 존재론적인 차원에서의 어떤 또 그런 죽음이라는 것이 있고 또 문학에서 말하는 어떤 문학적 경험으로서의 죽음 같은 것들이 또 있잖아요. 근데 저는 이런 것들에 되게 갖가지 것들에 관심이 있고 근데 뭐 그럼에도 이제 요약해서 말하자면, 그러니까 저는 뭐 예를 들면이라기보다 뭐 뭐랄까요? 우리가 명확하게 설명하기 어려운 것들 있잖아요. 네. 삶에서 이름이 붙여지기 어렵고 쉽게 해명되지 않고 네, 이런 것들을 결국에 이렇게 애둘러서 이야기하는 것이 어쩌면 문학에 하고 있는 일이기도 하다고 생각하는데 저한테는 그런 것들 마치 죽음처럼 뭔가 생동하지 않는 것처럼 느껴지는 이 세계에서 되게 명확한 의미가 없다고 생각되는 것들 그런 것들을 제 소설을 통해서 이야기하고 싶었던 것 같아요. 조금 문학을 공부하기 시작했을 때부터 네. 이거를 내가 어떻게 이야기해야 될지 모르겠다. 그게 뭔지 모르겠는데 근데 분명히 여기에 있거든 싶은 것들. 네, 그런 것들이 어떤 죽음의 이미지로 저한테 되게 좀 많이 좀 강렬하게 와닿았던 것 같고요. 그렇기 때문에 그 죽음은 마치 이제 삶 안에 존재하지만 쉽게 포획되지 않는 어떤 의미 같은 거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고요. 네. 근데 이제 뭐 K의 장래를 그 연장선에서 볼 건가 말 건가 뭐 그렇게 얘기할 수는 없을 것 같아요. 왜냐면은 죽음이라는 게 워낙 거대한 개념이고, 근데 이제 다만 이 장래라는 단어를 왜 써야 했느냐라고 한다면 아까 선생님 말씀하신 것처럼 이 이야기는 K의 죽음 자체가 이 소설의 핵심적인 서사가 아니라 K라는 어떤 존재, 그 존재의 어떤 영향력, 그것이 사라진 이후에 남겨진 사람들이 그가 남기고 간 흔적들을 어떻게 받아들일 것이냐의 문제였기 때문에 네. 그 죽음이 종결이 아니라 새로운 갈등의 시작이라고 생각했고
그 갈등 속으로 빠져드는 이 과정을 장래라고 이해했던 것 같아요. 네, 요 단어 안에 삶과 죽음에 관한 그 깊은 뭔가가 조금 네. 담겨 있다고도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전희정도 그렇고 시체를 처리하는 인물도 그렇고 K가 선택한 이들에게선 관계성을 찾아볼 수가 없는데 의도하신 부분일까요? 그러니까 아까 앞부분에서 좀 말씀드렸었는데 네. 저는 이 소설이 처음에는 좀 알레고리 소설 같이 혹은 되게 이미지가 강렬한 소설 그런 이야기이기를 바랬고 그 뒤로 가면서 어떤 현실의 감각들이 조금 깨어나기를 바랬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일부러 조금 어떻게 보면은 좀 뭐랄까 만화적이라고도 볼 수 앞부분에. 있죠. 앞부분. 네. 네, 그래서 인물들을 조금 그런 퍼펙 이런 꼭두각시 같은 그런 식으로 만들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네. 거기에 더 많은 설명을 부여할 수는 있지만 그렇게 했을 때 이 소설이 갖는 어떤 그 초반의 어떤 매혹, 몰입감 이런 것들을 형식적으로 좀 해칠 수 있겠다고 생각을 했기 때문에 네 그렇게 의도적으로 쓴 게 맞습니다. 네. 그 저 앞부분에 네. 되게 많이 공들이셨을 것 같았어요. 일단 네. 그 이게 장면들이 교차할 때도 그렇고, 네, 네. 와, 이렇게 하려면 일단 근데 지금 뭐 일부러 그런 관계들을 좀 끊어내면서 네, 네. 폭포처럼 만들었다고 하시니 더 이해가 되는데, 그러고 나서 뒤에 가서 이제 맥락으로 잡아주는데 그게 그 균형 감각이 되게 네. 그래서 또 이 소설 처음에는 되게 또 특이한 느낌으로 몰입했다가 네. 나중에 그렇게 풀려나가게 되는 그 부분이 더 흥미롭게 이 책을 끝까지 읽을 수 있는 그런 원동력이 되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아까 대답 주신 것 중에 사실 질문은 뭐 더 있지만 일단은 요거 3개 정도 한 것 같고요. 대답 주신 그 삶과 죽음에 대한 뭐 이미지 말씀하신 거가 정말 그 선생님 소설의 특별한 분위기를 만드는 것 같아요. 계속 지속적으로. 근데 그게 늘 반복되는 건 아니고 반복되어서 비슷하다라기보다 유사한 느낌을 주지만 그걸로 선생님표, 천일한표 뭐 이런 느낌으로 올 수 있을 것 같거든요. 네. 그런 이제 독후감들도 들으실 텐데 말하자면 뭐 그러니까 신비하고 뭐 호러적인 분위기도 있고 약간 그로테스크한 뭐 이런 부분들도 있고 예, 그런 독후감에 대해서는 뭐 하시고 싶은 얘기 없으세요? 사실 뭐 그냥 전 읽어주시면 어떻게 읽어주셔도 다 감사할 뿐이고 근데 어렸을 때부터 사실 발문에도 박민정 작가가 네. 제가 무슨 이제 호러 오컬트 이런 거에 제 진지하게. 취미가 남달랐다 네. 이런 얘기를 썼는데 그랬어요. 어렸을 때부터 실제로도 그래서 지금 사실 소설을 쓸 때 어떤 분위기라든지 이런 것들 그게 어렸을 때부터 그렇게 차곡차곡 봐온 그런 종류의 장르의 영향을 좀 많이 받기는 한 것 같거든요. 네. 근데 그렇다고 해서 그 장르 문법을 좀 그대로 좀 보여주는 이런 소설들은 잘 못 써본 것 같은데 본격적으로 조금 써보고 싶다는 생각 같은 게 좀 드는 거예요. 근데 이제 어떻게 쓸 수 있을지는 좀 더 고민을 해봐야 하는데 그러게요. 네, 근데 욕심이 조금씩 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예전에는 이걸 일부러 드러내고 쓰려고 하지 않았는데 쓰다 보니까 제 소설의 어떤 그 장르 문법의 흔적 같은 것들이 스스로 좀 보이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좀 더 본격적으로 보여줄 수 있는 작품을 써볼 수 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요즘에 조금씩 하게 된 것 같아요. 예. 뭐 저는 어느 쪽으로 하셔도 그냥 지금 그걸 아주 본격적으로 하지 않아도 이미 어떤 네, 작가의 특성으로 개성으로 이렇게 분위기가 만들어져 있다라는 게 좋고 그리고 예, 이걸 좀 더 본격적으로라고 할 때는 이제 그 컨벤션을 많이 네. 들여봐서 한번 써보시겠다 이런 건데 그것도 기대가 되고요. 네. 그렇게 한다고 해도요. 네. 그 뭐 무서운 거는 우스운 것도 들어있고 사실 뭐 그런 여러 가지 다른 것들이 있잖아요. 그것들이 다 소화돼서 나오는 것 같아서 네, 계속 이 개성 유지하시면서 네. 다음 작품도 기대해 보려고 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아유, 저 뭐 얘기 막 하다 보니까 네. 시간이 이제 거의 다 됐어요. 그래가지고 뭐
이게 좀 더 하고 싶은 것도 있었는데, 예, 적어놓은 게 있었는데, 오늘은 좋은 답변, 뭐랄까, 정확한 설명 잘 해주신 것 같아요. 작품에 대해서. 네. 앞으로 읽으실 독자들이 오늘 이거 많이 보셨으면, 후회라도 보시면, 네. 예, 또 참고돼서 더 흥미를 가지고 책을 읽으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오늘 말씀 감사하고요. 네, 아닙니다. 네, 그럼 오늘 북토크는 여기서 마치도록 네.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재밌게 읽어주세요. 네.